이용해 관식의 팔을 보존하기로 했다. 70년대까지 고륙종 수술법은 발병 부위의 팔, 다리를 절단하는 사지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현재는 동종골이나 인공뼈를 활용해 팔, 다리를 재건하는 사지보존술이 사용되고 있다. 동종골을 이용한 수술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길이로 동종골을 잘라 정확히 이어주는 것이다.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정과 금속판을 활용한다. 환자 몸의 뼈와 동종골을 단단히 연결한 뒤 이식한 뼈와 주변 조직이 잘 융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륙종은 재수술을 해야 하는 고통도 뒤따른다. 13살의 이훈석 군은 왼쪽 넓적다리뼈에 생긴 고륙종으로 수술을 받았다. 2년 8개월이 지난 뒤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는 성장으로 인해 5cm의 차이가 생겼다. 고륙종이 생긴 뼈를 잘라내면서 성장판도 같이 사라져 왼쪽 다리는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인공뼈를 제거하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 다리 길이를 맞춰주는 수술이 진행됐다. 본 시멘트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에 늘 기계 모양하고 똑같이 우리가 주용을 떠서 만들어서 이걸 집어넣고 봉합을 하고 난 다음에 저 기계를 이제 다리에 끼워서 고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늘리면 다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10대 초반에 수술을 받은 고륙종 환자들은 대부분 성장기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검진을 받고 3cm 이상 차이가 생길 경우 필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다리 길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뭐 이렇게 절게 되겠죠. 그리고 짧아지면은 그만큼 허리나 다른데 이 영향이 옵니다. 또 그래서 이 2차적인 어떤 그 비냉들이 더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뼈암은 그 종류에 따라서 발병 부위와 연령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앓게 되는 뼈암인 고륙종은 무릎 근처의 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유인 6종은 주로 대퇴골, 척추, 골반골 등에서 주로 10대와 20대 때 발병합니다. 연골 6종은 대부분 관절 사이에서 발달해야 하는 연골이 골수 등 생기지 말아야 할 곳에서 생기는 뼈암으로 40, 50대에 많이 발병합니다. 50, 60대의 뼈암 환자들에게는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갑상선암 등이 척추 또 대퇴골에 전이되어서 발병하는 전이성 뼈암이 주로 발견됩니다. 전이성 뼈암 환자들 중에서는 이 뼈암이 발견이 되어서 다른 장기의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30살의 최숙희 씨는 8살의 딸을 둔 결혼 10년 차의 베테랑 주부다. 그런데 최 씨는 몇 년 전부터 사소한 집안일에도 실수를 한다. 뼈암을 앓고 난 후 생긴 변화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으세요? 네, 오른손잡이였는데 이제 오른손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리니까 종종 많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최 씨의 오른쪽 팔에 이상한 통증이 생겼다. 처음엔 저려오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좀 약간 팔이 콕콕콕 쑤시기도 하고 이렇게 팔을 약간 들어 올리거나 할 때 이렇게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제일 심했던 밤에는 이제 이쪽으로 다거나 그럴 때 닿지 않고 똑바로 누워있을 때도 그냥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 한 2-3번 정도 깰 정도로 그렇게 아팠었거든요. 통증이 계속됐지만 아이를 안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긴 통증일 거라 자가 진단하고 나름의 치료법을 임시 방편으로 시행했다. 이제 뜨거운 사우나 같은 데서 약간 좀 찜질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근육 같은 게 좀 이완이 돼서 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뭐 파스를 붙인다거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다거나 하면은 한 2, 3일 정도는 괜찮으니까 저는 그냥 팔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이제 팔을 좀 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팔을 좀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증상이 반복이 계속 심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병원을 찾은 최 씨에게 연골육종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처음 듣는 병명이었다. 조금 병명이 좀 생소해가지고 그런 병도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제 주위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다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연골육종은 우리 뼈 안에서 뼈 조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연골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뼈 안에서 뼈를 만들지 않고 연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관절에만 있어야 되는 연골인데 뼈 안에서 생겨서 연골을 만드는 게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고요. 그것도 골육종과 비슷하게 아주 증식을 멈추지 않고 아주 크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진단 당시 최 씨의 종양은 주변의 뼈를 위협할 정도로 커져 있었다. 빠른 수술이 필요했다. 그 연골육종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부분은 이제 그 뼈를 뚫고 나왔습니다. 종양이 뼈를 뚫고 나왔고 그 종양의 크기가 8cm 이상 크게 그 밑에까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종양의 절제는 어깨 관절을 포함을 해서 광범위한 절제를 시행했고 아래쪽으로는 한 1, 2cm 아래에서 정상 뼈에서 절제를 시행했습니다. 최 씨는 동종골과 인공관절을 사용해 어깨관절과 팔뼈를 재건했다. 현재 최 씨는 쇠퇴한 근육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재발 가능성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도 받아야 한다. 이 연골육종은 그 수술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에 잘 듣지 않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어서 광범위하게 절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발하는지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암 같은 경우는 5년 관찰하면 완치를 얘기하는데 연골육종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10년 뒤에도 재발하거나 전이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골육종은 뼈암 중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통증이 생겨도 엑스레이 검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처음에요, 시초가 엉덩이 쪽에서 이렇게 주사 맞았을 때처럼 몽알이가 져가지고 거기 이렇게 하면 딱딱한 그게 있었어요.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씩 통증이 주사 맞을 때처럼 탁탁 쏘는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임시로 이제 주사 맞고 뭐 약 주는 거 먹고 그래 병원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도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다는 말에 이 씨는 통증을 참으며 2년 반의 시간을 보냈고 고통이 극심해져 큰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 그 골반 쪽에 이렇게 꺼멓게 이렇게 보이죠. 까맣게 뼈가 이렇게 녹아 있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고관절 바로 옆에 쪽에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관절 옆에 붙어서 크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한 6cm가 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 환자를 우리가 수술하게 된 거죠. 이진숙 씨가 받은 수술은 열처리 자가골 재삽입술이다. 절제한 자기 뼈를 특수 처리하여 재사용하는 것인데 뼈암이 생긴 부위를 광범위하게 잘라낸 뒤 종양이 발생한 것을 모두 제거한다. 종양이 침범하지 않은 정상뼈에 방사선이나 저온으로 살균한 다음 제거한 뼈의 모양에 맞춰 뼈 시멘트로 재건한 뒤 환자의 몸에 재삽입하는 것이다. 골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그 동종골 이런 걸 구하기가 우선 어려워요. 근데 자기 뼈를 하면은 모양도 그대로 자기 뼈에 맞고
기능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